제가 요번에 준비한 것은, 프롬프팅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이 프롬프팅의 준비를 하면서 조금 사실 고민이 많았거든요.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이라 그러서는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이 과연 객관적으로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항상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처음에는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분석을 하다 보니까 살짝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찾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요. 그러한 과정에서 먼저 생성된 게 이러한 PPT 자료고, 여기에 추가로 제가 그 부족한 부분 수정한 내용을 추가를 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AI 프롬프트 가장 기본만 알면 됩니다 라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화면 전환! 박수를 치면 안 되고 화면 전환을 해서 AI 프롬프팅 가장 기본만 알면 됩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홍승민이고요. HBC 대표 컨설턴트입니다. 저희 HBC는 함께 성장하고 비즈니스적 관점, 상호적 관점, 생산성 관점, 효율성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이거 화면 안 넘어갔다. 이거 화면 넘어갔다. 다시 제시합니다. 우후! 화면 전환. 혼자 잘 놀죠. 골방에 갇혀서 40대 아저씨가 이거 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 40대 중반이야. 이거 40대 중반에 7, 8년생인데, 이거 하고 있어. 이거 쉽지가 않아. 우리 아들이 좋아하려나? 자, 프롬프팅 기법 결론만 말씀드릴 겁니다. 결론 여기 있어요. 딱. 그래, 하나. 뭐 두 개네. 말이 바뀌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거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처음에 생성형 프롬프팅 뭐 대단한 줄 알았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 라는 것도 있는데, 뭐 실제로 그런 직업도 있고요. 이 프롬프트 엔지니어라는 게 이제 밥 벌어먹고 사시는 분들,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라는 게 있는데, 생각을 살짝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진정한 프롬프트 엔지니어와 현재 내가 프롬프트를 잘 만든다라고 주장하는, 특히 GPT를 홍보하는 여러 전문가들, 이런 부분은 저희 같은 업계에 있는 경영지도사를 포함해서요. 그들은 뭐 다들 자기가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죠. 대단하다라고. 근데 제가 볼 땐 대단해 보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프롬프트의 기본 영역을 굉장히 연구를 했습니다. 프롬프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지 않은 분들이라 그러면 저희 이런 강의 컨텐츠가 매우 파격적일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이런 뭐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서 프롬프팅은 뭐냐 그러면 가장 기본에 충실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제가 이걸 말씀드리면서 이런 준비를 하면서 고민을 한 게 있어요. 과연 이게 정답인 것인가? 계속 정보가 업데이트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프롬프팅 기법은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계속 바뀌고 있어요. 언젠가는 프롬프팅 기법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언젠가는. 그게 이 영상을 찍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는 유효하지만, 저의 이런 주장, 그리고 유사한 분들의 다른 주장도 유효하지만, 물론 그분들이랑 저랑 결은 다릅니다. 방향성도 다르고, 일부분 유효하지만, 이게 1년 뒤에도 유효할 것이냐? 이런 주장이, 저의 주장이, 그거 제 스스로 장담 못 합니다. 그만큼 빠르게 기술이 바뀌고 있어서 그래요. 정답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프롬프팅 기법에 대해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무엇이냐 그러면 마크다운 형태. 왜 마크다운 형태가 중요한지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마크다운 형태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두 번째,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야. 다시 첫 번째로 마크다운이라는 형식은 대표적으로 HTML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HTML이 선호하는 언어 규칙이다라는 것이고요. 마크다운 형태 대표적인 게 이거죠. 이렇게 여기 샵 달고 얘는 이제 굵게 크게, 이게 마크다운이에요. 딴 거 없어요. 뭐야? Z.
이 마크다운, 요런 것도 막, 점 찍는, 요것도 마크다운 형태예요. 샵 찍는, 저는 샵 찍는 거를 선호합니다. 샵 찍는 거, 점점점 요걸 선호합니다. 개인적으로 그걸 선호해요. 그 다음에 1, 2, 3, 4 선호하고요. 호불호가 다른 거예요. 마크다운 형태에서. 근데, 이러한 마크다운 형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러한 일정한 규칙에 의해 작성하는 방법이 마크다운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LLM이 사전 학습하는,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프레트레인, 그 다음에 그 강화 학습, 레인포스, 파인 튜닝 뭐 이런 것들 말씀드렸죠. 이 사전 학습을 할 때 이 자료를 똑같습니다. 구글, 엔스로픽, 미안합니다. 누가 문자, 구글, 엔스로픽, 그리고 챗 GPT. 얘네들의 공통점이 이 수많은 자료를 어디서 갖고 왔냐라고 물어보면은 싹 다 구글에서 갖고 온 거야. 그거. 구글에서. 죄송합니다. 제가 중요한 고객사. 이거는 편집. 네네, 감사합니다. 카톡 하나만 보내면 돼요. 내부적, 죄송합니다. 구글에서 갖고 오는데 이 구글에서 갖고 오려면 사람들이 작성하는 양식이 있다라는 거죠. 이른바 그런 거를 서치 엔진 옵티마이즈라는 표현을 써요. SEO 규칙이라고 하는데 네이버와 구글이 서로 달라요. 유사하지만 이 SEO 규칙이라는 걸로 써야지만이 해당 내용이 해당 그 홈페이지가 특정 키워드로 해당되는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상위 노출되잖아요. 이거를 잘 하려고 SEO 규칙을 매우 잘 지키는데 이러한 SEO 규칙으로 된 것이 생성형이 선호하는 텍스트의 형태입니다. 왜? 그걸로 사전 학습을 했기 때문에. 딴 거 없어요. 그게 마크다운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것도 있어요. 생성형이 잘 알아듣기 하기 위해서 뭐 본 것 같습니다. 특정 사이트를 내가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이나 아니면 그 사이트를 텍스트를 추출을 할 때 마크다운 형태로 추출하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뭐 그게 나온 이유는 뻔해요. 생성형 때문에. 저도 메모해 놨다가 마크다운 형태 추출. 요거 응용하는 서비스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왜냐면 정보는 싹 다 온라인에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마크다운 형태라는 거고, 그 다음이 매우 구체적으로 작성인데,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지? 고민스러운 게 이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설명도 해놨잖아요. 굵은색으로. 말 안 듣는 초등학교 2학년 제 아들놈한테 지시하듯이 하나씩 단계별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식으로 숙달이 안 됐어요. 고3 수험생들, 과거의 고3들은 그 논술 쓰죠, 논술, 즉, 육하 원칙으로 써야 돼요. 서론, 본론, 결론, 이런 식으로 쓰셔야 되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육하 원칙이거든요.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트레이닝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트레이닝이 별로 안 돼갖고 쓰기가 어려운 거죠. 하지만 그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된다. 제가 이제 샘플을 하나를 넣은 거죠. 물론 이 형태도 그냥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지 바람직한 형태는 아니에요. AI 어시스턴은 존칭을 해서 우리 회사 연간 마케팅 정장 보고서를 DOC 파일로 작성해 주세요. 보고서는 A4 크기로 30페이지 넘도록 아니 어쩌고 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써놨습니다. 요거는 이제 챗 GPT에서는 요게 먹힙니다. 챗 GPT 클로드에서는 요게 클로드보다 그러니까는 엔스로픽 서비스보다는 오픈 AI 서비스가 이런 것들이 통해요. 이런 식으로 매우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마크다운 형태와 디테일 형태가 들어간 게 이런 형태예요. 1번. 요거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생성형에 만들어준 겁니다. 제가 이제 시켰거든요. 생성형을. 요거 같은 이제 테이블도 이렇게 만들어준 거고요. 요게 생성형이 좋아하는 이해하기 쉬운 형태구나. 즉, RAG 데이터 튜닝도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은 제가 다른 것에서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이런 식으로 튜닝을 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들어가서 프롬프트에 대해서 상세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롬프트는 총 3가지입니다. 총 3가지인데 이 3가지를 제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모르겠으면 제가 근래 이제 그런 프롬프트를 해주시는 분들의 강의를 안 들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안 하셔요, 안 하셔. 왜 안 하지? 하셔야 되는데? 뭐냐, 그러면, 첫 번째가, 시스템 프롬프팅이고, 두 번째가, 유저 프롬프팅이고, 세 번째가 컨텐츠 프롬프팅이에요. 컨텐츠 프롬프팅, 유저 프롬프팅, 시스템 프롬프팅 구분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첫 번째 화면에 보이시는 거, 유저 프롬프팅 예시가 이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점점점이고, 당신은 요리 전문가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요게 유저 프롬프팅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즉 인공지능의 역할을 부여를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써야 되는 가이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고요. 근데 컨텐츠 프롬프팅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건데, 생성형 입장에서 요거를 바꿔서 나오겠죠? 요게 컨텐츠 프롬프팅. 구분되시나요? 유저 프롬프팅과 컨텐츠 프롬프팅? 근데 우리가 입력을 하다 보면 이렇게 안 하는 것도 보면 비일비재 그냥 자연어 처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프롬프트 방법이 계속 변화하고 있다, 진보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고요. 유저 프롬프팅의 작성 원칙. 6하 원칙으로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매너, 톤 앤 매너, 이거 이렇게 톤 앤 매너. 전체적인 방향성이나 글의 흐름이 맥락적으로 일치해야 돼요. 저는 이게 톤 앤 매너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맥락적으로 일치하는 거, 요거. 전체적으로 맥락적으로 일치해야 된다고 톤 앤 매너라는 그 명확하고 일관된 단어. 예컨대 컨텐츠라는 말 쓰고, 그 다음에 창작품이라는 말을 쓰면은 이게 헷갈리거든요. 왜냐면은 컨텐츠와 창작품은 그 단어 간의 거리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붙어 있지. 그래서 유사하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근데 떨어져 있다 그러면 얘가 상관된 애들, 얘랑 거리가 가까운 애들, 얘랑 거리가 가까운 애들에 따라서 생성되는 단어의 퀄리티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일치가 됐다 그러면 그러니까 신뢰성이, 그러니까 타당성이 계속 똑같은 단어로만 하니까 생성형이 만들어낼 때 타당성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단어는 통일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컨텐츠 프롬프팅에 대해서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제가 여기는 지금 어디 보자, 시스템 프롬프팅 예시가 빠졌네. 시스템 프롬프팅 예시가 빠졌는데 다른 데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아니, 그래도 해야 되지 않나? 얘한테 한번 얘한테 물어볼게요. 따라하면